키워드가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 투구 정도가 아니라 다 던진다는 거죠. 갖고 있는 거를. 이런 상황인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판이 커졌다는 얘기는 참 정치와이드도 그렇고 뭐 언론에서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다 판을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키워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역시 뭔가 판을 기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민주당 인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돼요. 이게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가 된 거예요. 그 여기서 지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서 지면은 대표가 거치가 그것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지금 뭔가 투표를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일서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막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애국심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 투표와 관련해서요. 김근식 교수님. 예. 가정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는 겁니까? 구속영장 발부보다 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체포동의안 뭐 부결 가결 사태로 뭐 큰 홍역을 겪었고 예.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갖고 큰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이 강서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 문제 있고 민주당 문제 있다. 그것을 심판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표심이 모아진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구청장 선거인데 이미 전국적인 판으로 지금 커져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 자체가 어떤 판단의 대상에 올라간 선거로 판이 커져버렸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 선거로 지금 올인하는 선거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 전국 선거가 때문에 됐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 예. 특히나 저기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아. 누구나 다 저쪽에서 민주당이 정치 지형이나 유권자 지형상 유리한 것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졌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강서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졌다. 저런 곳인데도 졌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신경민 의원님한테는 다시 한번 어떤 당내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 때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근본부터 흔들 그럼 수밖에 리더십이 없고 흔들린다는 거는 또 사퇴하고 연관 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고 한다면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민주당의 친명계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을 몰아가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비대위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도 훨씬 더 충격의 혼돈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망들이 각각의 정당이 만약에 이겼을 경우 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한 강서구라는 곳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질 경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뭔가 전폭적인 어떤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요거요. 윤경호 소장님께 짧게 같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졌어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걸로 보이십니까?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게 충분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냐 아니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난 지 3개월 지난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다시 공천한 이건 정말 유권자를 우롱한 걸 넘어서
그걸 그냥 구경만 하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도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 정의와 공정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평가에 민주당이 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는 얼굴로 예. 지금 이끌려지는 민주당은 국민의 대안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까 김근식 실장님의 표현 중에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보다도 더한 충격이 될 수 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저는 평소의 지론인데요. 모든 보궐선거는 기초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더 큰 단위의 선거든 예. 보궐선거를 유발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뒤집어 씌워야 된다. 물려야 된다. 비리 때문이든 뭐 예. 어떤 이유이든 간에 예. 그게 평소에 제 지론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김태우라는 강서구청장 때문에 빚어진 이 보궐선거는 단순히 40억 문제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건 뭐 생활선거입니다. 사실 기초단체장 예. 선거는. 근데 이게 이미 제가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하는 선거가 돼버린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다. 그거는 뭐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거는 뭐 별거 아니다 비유하면. 예, 윤기찬 변호사. 저는 사실 이게 생활선거라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 선거에 지게 되면 타격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대선이나 그 지선에서 보면 예. 그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공약했어요. 그런데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전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다가 개항으로 가면서 예.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입장이 바뀐 네,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김포공항이 강서구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의 지역구인 개항으로 가니까 이전이 더 유리하니까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선거 전략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 입장을 그 전에 밝히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건도 약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게 가정을 해봤습니다만 심상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뭐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을요. 근데 파란 점퍼니까 민주당이라고 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파란 점퍼를 입고 진교훈 민주당 후보 유세를 나서고 있다는데요. 저런 사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의 SNS에 또 올렸군요. 보니까 저게요. 저런 모습이네. 도와주겠다는 거죠. 가서.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관계자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느껴지죠? 돈봉투 사건 이거 민심 안 좋은데 탈당한 신분이 유세를 하시는데 이거요. 좀 난감한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뭐 물론 한 언론 취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저렇게 반응을 보였다는데 또 다른 반응은 뭐 괜찮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신분은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 돈봉투 사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심에 선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예. 불편하죠.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언제 지금 소환이 될 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예. 지금 여수 산단 그 폐기장 예. 민원 때문에 뇌물 문제까지 지금 검찰이 히든 카드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 돈봉투하고 이 두 개가 연동돼 있다는 투로 지금 검찰의 익명의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예. 송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윤관석 의원 그랬죠.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일찍이 했죠. 거기다가 강래구 전 감사도 했죠. 전 보좌관까지 얘기를 해서 이 관련되는 네 사람이 일치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서 예.
소환이 돼서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예. 이게 검찰이 지금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영길 전 대표하면 돈봉투 의혹 사건 이게 떠오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거 유세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당에서 돕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를? 지금 몰랐어요. 일단 그 직후에 알게 됐고 4일날 그 강서의 대표적인 산 그 입구에서 예. 했고 그것을 그 다음 날 5일날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돕고 있다라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도 간다고 써 있네요. 보니까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또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난감하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 대표지만 당이 이래라 저래라 탈당이니까. 네 나가라 탈당이니까 나오지 마라.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탈당했는데 또 돕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글쎄 뭐 선거 때는 원래 뭐 지게작대기 고양이 발이라도 예. 도와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속설이에요. 선거의 속설이기는 한데 이건 조금 별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상당히 고위층에서 예. 수면하에서 좀- 접촉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제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접촉을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촉했다는 것까지 풀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또 이렇게 많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 이렇게 알려졌어요. 본인이 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돕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난감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사항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서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해요. 일단 들어보시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에서 가불병을 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받은 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표의 차이가 17.87% 정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총선 분위기라면은 한 17.87% 차이 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 김태우 후보도 그렇게 졌어요. 항상 좀 지고 있거나 위기를 느끼고 있더라도 박빙이다. 조금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번 선거는 막 18%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인은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처음 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평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평론을 좀 하자면 평론도 사이비 평론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후보가 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에 속한 인원이 이거 뭡니까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자 아예 이준석 전 대표 보고 강서구 가서 유세해서 도와라라고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요청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준석 대표는 같은 당인 아닙니까? 당인이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 먼저 어떤 당의 요청이 있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힘을 모아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구시한 변호사. 그런데 저 윤상희 의원의 저런 요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반응을 보였어요. 거절을 했어요. 뭡니까? 왜 갑니까? 라면서 내가 김태우 후보와 과거에 무슨 관계인지 모르세요? 약간 이런 취지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단칼에. 윤구시한 변호사.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준석 대표 지난 선거 데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2020년 선거 데이터잖아요.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지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장애 선거고 예. 직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질 때 2점 몇 % 차이로 졌어요. 박빙이었죠. 6천 표 차이니까.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가 한 분석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예요. 예. 근데 굳이 2020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큰 폭의 진 데이터를 갖고 온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8%포인트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가서 도와서 이기거나 이렇게 박빙으로 졌다라고 본인의 공을 치사하기 위해서 공치사 스스로 하기 위해서 저런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얘기한 거는? 예.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해놓고 안 가게 되면요. 굳이 여러 데이터 중에 과거의 데이터, 그것도 지는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바라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얘기 안 지금 간다고 해서 한두 번 더 권유를 해야 되겠죠. 당 지도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요청하면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굳이 요청이 없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당 입장에서도 굳이 도움되면 더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경로로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요청을 해서 갈것 같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나 좀 데려가 달라라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그렇게 전망하신 거예요? 아니면 윤기찬 변호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정말 이준석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겠습니까? 안 갈 것 같은데요. 전 순전히 본인의 입지를 지금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글쎄요. 저는 이 전 선거에서의 이 득표율 차이 이것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더 큰 격차의 숫자 차이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사전 투표죠. 이 보궐선거에도 이 사전 투표가 저는 큰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대요. 이게 당일 하루 투표만 한다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휴일도 아닐 거고 11일이죠. 그러나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일정 수준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 선거의 득표율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서 구민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 저는 봤어요.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러니까 이 전 본인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낙마를 시킨 그렇죠. 원인 제공자죠. 그 원인 제공자를 다시 그대로 공천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유권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걸 봐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하세요. 위해서 물론 이제 김태우 후보 본인이 어쨌든 재임준이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 보궐선거에 단추 제공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같이 대결했던 민주당 후보도 선거법 위반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궐선거가 될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그렇죠. 그쪽에 당선돼도 보궐선거였고 물론 시간은 좀 길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김태우 후보의 그런 점을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얘기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서 지원 조사 할까? 일단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윤기찬 변호사는 이거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이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갈렸어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야당과 관련돼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이 쪼개질 거냐는 거죠. 선거 때마다 사실 총선 같은 거 앞두고 쪼개지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런 경우가 될 것이는데 일단 화면 왼쪽에는요. 이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와 관한 거예요.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비율이 있는데 일단 가능성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가 55.4가 나왔어요. 없다가 34.2입니다. 그러면 있다가 큰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근데 이걸 좀 좁혀서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이걸 추렸어요. 통계를.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있다가 38.6, 없다가 59.6. 약간 수치가 바뀌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감안해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가능성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지지층도 꽤 높게 보고 있구나. 분당 가능성을. 요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그 가결포 색출부터 시작해서 징계 얘기 반발 막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자, 당의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신 분이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서 당이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이냐. 조국준 의원이 민주당에는 더 이상 나 같은 정치인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연장을 해보면 뭐 나가란 소리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분당 여론조사 이런 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분 패널께 지금 OX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총선쯤 되면
민주당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분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망하시면 O고요. 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하면 X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분당 O, 그럴 일 없다. X입니다. 들어주세요. 오, 지금 보시면요. X가 3분이고요. 쪼개질 거라고 하신 분은 한 분, 윤기찬 변호사만 계십니다. 지금요. 유일하게 쪼개질 거라고. 자, 일단 그러면은 가장 소수니까 윤기찬 변호사는 왜 쪼개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원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단합시키는 원심력이 없는 게 이게 쫓겨나고 뭐 쫓아내고 이런 그 상황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겨날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가결파 등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나가는 게 낫다. 차라리 이런 당이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오히려 뭐 구속이 돼가지고 당이 정리가 된 상황이라 그러면 몰라도 예. 이게 정리가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여론은 항상 한 3, 4개월 뒤에 쫓아오는 상황이라면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건적 온정주의가 있지만 결국은 냉엄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내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 알아서 나간다. 이 말을 종합하면 구심력은 없다. 원심력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분당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분당 이후에 총선 치르에 나중에 합당하거나 연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신경민 전 의원과 윤 교수님 두 분 다 X 골라주셨는데 제가 뭐 한 분만 좀 들어볼까요? 신경민 전 의원은 X, 그러니까 쪼개질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뭐 여러 가지 가결파에 대해서 험한 얘기들이 오르락 뭐 내리락 하니까 이거 뭐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침묵이 길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길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길어진다는 것은 본인은 굿캅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거고요. 굿캅. 네, 배드캅은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뭐 정청래 최고 등등해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드캅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거나 이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는 막아야 되는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합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찢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잠복돼 있는 요인이라 그러면은 개딸의 지지를 받는 여러 사람들이 이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공천을 달라고 집단적으로 응집하는 사태가 생기면은 이때는 침묵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쪽을 공천을 주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표출화돼서 도저히 그 갈등을 겉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분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은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치적 여건은 일단은 당내 상황도 있지만은 지지하는 국민 또 국민 중에서도 지역적 기반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급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타의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이 쪼개진다 하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가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분석들 좀 각각 다른 분석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 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신 분 두 분이 있어요. 어제 오늘 각각 뭔가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꺼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 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 통합으로 가긴 좀 어려울 거다. 반면 비명은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그 이른바 제거됐는가, 공천 탈락됐는가를 봤지 않습니까? 국내 경선을 거치고 나면 출마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그 공천 파동이 올 거다. 저는 우선 홍익표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했고 간접적으로 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를 비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김대중 정치를 하자. 소통, 조정,
통합으로 가야지 분열로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분 두 분이라 그러는데 앞분은 민주당 분이 아니죠. 그냥 정치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죠. 박성민 대표. 제가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께서도 X, 그러니까 분당 안 될 거라고 아까 선택을 하셨는데, 근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비명계 등등들이 떠나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약간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분당이 안 되고 당에 머물렀으면 계속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치면은 나가라 그러면 분당에서 쪼개지는 거고, 그리고 그냥 품으면 내용이 계속 지속되고 갈등이 지속되는 거고. 이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거 상 딜레마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뭐 비명계 딜레마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치면 그게 자연스럽게 분당의 결과가 되는 거죠. 예. 당이 쪼개지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친명계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비명계를 말로는 겁박합니다만 예. 여전히 민주당 내에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요. 예. 당원 50%가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50%도 그 개딸들이 다시 한번 전화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 그냥 당원들 개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엄혹한 현실을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에서 아까 우리 신경미 의원이 말씀하신 개딸의 적극적 후원을 받고 현역 의원들을 지금 제거하기를 노리는 공천 지망생들은 그 계산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자르지 않더라도 경선만 붙여지면 충분히 이 분위기에서는 개딸들과 정청래 수석과 뭐 박찬대 최고가 계속 진두지휘하면은 충분히 시스템으로 그러면 수가 그런 있는 거죠. 식으로 공수에서 탈락하신 이른바 비명계 현역 그렇죠. 의원 등등이 있다고 해도 분당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김태섭 의원처럼 떨려져 나가는 거 말고는 예. 계획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당해가지고 세력을 형성해 나가기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구속이 됐다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면 이게 초유의 사항이기 때문에 분당의 명분이거나 비명계가 이 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일단 구속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났다면 지금의 진행된 사태를 본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사실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명계가 더 이상 어떻게 이 틈을 비집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큰 스케줄을 가지고 분당하려면 그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급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내용과 갈등이 커져가고 예. 공천을 둘러싼 개딸과 이른바 비명계의 이 의원들 사이에 이 예. 끝없는 갈등이 제가 볼 때는 연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아까 전체 여론조사는 약간 분당 가능성 높게 보잖아요. 근데 오늘 내부께서는 압도적으로 안 된다는 쪽이 지금 각각에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봐야 되죠. 뭐 아직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가정과 가정을 통한 짐작을 하는 그런 정치 사안 중에 하나로 좀 떠오르는 상황이고요.